다초점 렌즈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데 딱 50%입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넘어진다든지 안 맞는 렌즈를 쓸 수 없어요. 장롱석에 던져 놓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맞춰줄 수 있는 피팅이 중요합니다. 그 피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안경 고를 때 첫 번째 보는 거는 뭐냐 하면 피부 톤을 고려한 걸 첫 번째 고르고, 두 번째는 이 길이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이 다리 길이가 짧으면 자스 피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짧으면 아무리 예뻐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수입품인데 이게 40만 원대입니다. 요 제품과 요거는 지금 저희들 한 5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 사실 힘듭니다. 큰 차이는 브랜드 차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피팅이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경사의 전문 기술이 들어가면 싼 것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만큼 안경사의 기술이 중요하지 어떤 재질적인 부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경 렌즈 고를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번 압축, 두 번 압축, 세 번 압축, 네 번 압축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는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렌즈마다 굴절 상태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도수의 굴절률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시면 굴절률에 따른 렌즈 추천 도수 표가 있어요. 그러면 굴절 검사하고 끝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고객님의 도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굴절률은 1.56, 60, 67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샘플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일반 렌즈입니다. 일반 렌즈. 요거는 이제 다초점 렌즈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일반 렌즈는 쉽게 말하면 붕어빵 찍듯이 막 찍어내는 겁니다. 많이 대량 생산하는 거고, 다초점 렌즈는 개인 맞춤형 렌즈라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다초점 렌즈에는 설계란 게 있어요. 그 설계 하나하나에 로얄티라든지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반 맞춤 렌즈이기 때문에 일반 렌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 원래 눈은 오토입니다. 이렇게 수축과 평창을 자유자유 하는데 한 40이 넘으면 우리 눈에 힘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노안이라는 게 오는데, 그때 이제 다초점 렌즈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안경은 멀리만 보이지만 가까이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초점 렌즈는 멀리와 가까이를 하나의 렌즈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제품이죠. 다초점 렌즈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50%입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넘어진다든지 어지럼증이 더 심하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안 맞는 렌즈를 쓸 수 없어요. 장롱석에 던져 놓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안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의사는 수술할 시기를 압니다. 정말 좋은 의사는 누군지 알아요? 수술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의사입니다. 안경도 뭐냐면 다초점 렌즈를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골라내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안경사입니다. 고객님이 오시면 고객님의 눈 상태를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눈 상태를 알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고객님 여기 또 턱 얹어 주시고, 자, 눈 깜빡깜빡 하세요. 좋습니다. 깜빡. 예. 일반 시력 검사하고 다초점의 시력 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초점 렌즈 하실 때 꼭 검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 눈을 많이 쓰는가. 사람 손도 오른쪽 손 왼쪽 잡이가 있듯이 눈에도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먼저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손 이렇게 앞으로 하셔서, 자, 안에 글자 보이시죠? 네. 자,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죠? 네. 자, 이분은 이제 오른쪽 눈이 조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생활하실 때 오른쪽을 많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초점 렌즈 굴절 검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사람에 따라서 일찍 써야 될 사람이 있고 늦게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은 노안 교정을 40대 중후반에 하라 하는데 무조건 일찍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늦게 써서 더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상담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다초점 렌즈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초점 렌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수직 설계입니다. 이 수직의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 안경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맞추는 안경과 내려오는 안경은 상하 초점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쓰는 어떤 습관, 코의 높이, 귀의 길이, 귀의 높이에 따라서 이 상하 높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맞추지 않고 다초점 렌즈를 맞춘다면 불편한 안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경원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고객님들한테 거울을 보면서 정확한 상하 높이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안경 렌즈를 설계를 하고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안경이란 건 쓰다 보면 흘러내립니다. 이 뒤에서 흘러내림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다초점 렌즈로 해서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건 잘못된 안경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맞춰줄 수 있는 피팅이 중요합니다. 그 피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석 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석이 뭐죠? 착 달라붙게 하는 거죠. 이 자석 피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다초점 렌즈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흘러내리면 다초점 렌즈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경사님들한테 흘러내리지 않는 자석 피팅을 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여드리면 제일 처음에 오시면 손님들한테 이제 코를 맞춥니다. 코 형태에 맞게 코를 피팅을 하고 고객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안경을 보통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쓰십니다. 고객님은 안경을 조금 내려 쓰시는 스타일이, 이 고객님은.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석처럼 뒤에서 탁 잡았을 때 다초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팅을 하죠. 이 피팅은 순수한 손기술입니다. 오래된 어떤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다라면 다초점 렌즈는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뒤에 자석처럼 고정을 못 시키면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렇게 들고 보셔야 돼요. 가장 기억 남는 손님 한 사람 얘기할까요? 군인이죠, 군인. 뒤에 고무를 달고 있더라고요. 내가 훈련 받는데 미치겠다고 안경을 보니까 참 한숨이 나왔어요. 30분 동안 피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찾아갈 때 진짜 고맙다고, 훈련할 때 진짜 편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가셨는데 아마 그분은 계속 우리 집 오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흔들어 보세요. 괜찮죠? 네. 이게 자석 피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최초에 설계했는 렌즈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경사들의 100% 수작입니다. 기계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초점은 마지막에 자석 피팅을 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손기술이 100% 중요한 렌즈죠. 다초점 맞출 때 처음 시도하는 사람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번에 좀 저렴한 거 했다가 괜찮으면 나중에 좋은 거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 의견입니다. 좋은 걸 먼저 하시고 나중에 산 거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거는 좀 어지러운 게 많고 시야폭이 좀 좁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은 적응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좋은 거를 하셔서 적응하고 나신 다음에는 나중에 좀 저렴한 거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 싶어서 처음 하시는 고객들한테 좀 좋은 거를 쓰시라고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초점 렌즈를 보통 주기를 2년에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회사 브랜드를 바꾸지 마라. 저렴한 거 하셔도 좋으니까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크레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뭐냐면 가까이를 잘 보시기 위해서 돋보기 도수를 무리하게 높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다초점은 올릴수록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수차란 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반 돋보기는 조금 내 용도에 따라서 무리하게 높여도 잠깐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다초점 렌즈는 계속 상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도수 변화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수의 폭을 조금씩 올리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팅이 조정이 불가한 안경테를 고르시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 고르실 때 특히 초보자인 분들은 누진 다초점 렌즈에 적합한 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또 안전합니다. 다초점 렌즈를 초보자들이 쓰시면 장점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했을 때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원만하게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편한 사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봐야 됩니다. 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숙여서 하셨다면 다초점 렌즈는 고개를 약간 상방으로 하고 눈을 밑으로 깔아야 된다. 그게 사실 제일 불편한 점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면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피팅을, 자석 피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 성공률입니다. 저는 다초점 렌즈를 많이 팔라고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크레임이 없는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다초점 전문점이 되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구조를 바꿨어요. 손님들이 봤을 때 포근한 느낌, 지루하지 않은 느낌, 너무 트렌드하지 않게 클래식한 분위기로 제가 다 바꿔놨어요. 미용실 어떤 샵을 접목해서 한 것도 있고, 저 뒤쪽에 보시면 한약방처럼의 느낌이 들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뭔가 어떤 더 전문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30년간 매장을 하면서 가장 인테리어 부분에 신경 쓰는 게 한 게 있어요. 동선입니다. 동선. 무슨 동선이냐? 직원들의 동선입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 고객님의 동선을 많이 고려하는 인테리어를 권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여기서 10시간, 12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동선을 엄청나게 고려합니다. 들어올 때 어떤 적객의 거리라든지 동선을 최대한 줄여서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게 제 나름대로 인테리어 방법입니다. 오너가 되면 주인이 자기 매장을 자꾸 보라 해요. 내가 고객이라면 우리 매장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발 매장을 막지 마세요. 현수막이나 사진이나 막 이렇게 막아요. 절대로 막지 마라. 다 보이게 하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객이라 생각하고 항상 내 매장을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항상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매장에 가면 보는 게 뭐냐면 구석을 봅니다. 구석을 보면 청소라든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끝에 보이는 메인은 매일 닦고 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구석적인 부분을 보면 관리의 어떤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구석구석을 제가 많이 강조하죠. 신규 고객이 단골로 전환되는 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위에 안경원이 엄청 많은데 특히 우리 집 왔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고 거기 니즈에 맞게 해주면 단골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 때문에 왔는지, 그다음 두 번째 이 규모가 크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이 많을 거라는 기대,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눈이 아주 좀 특별한데 여기에 가서 특별한 어떤 검사라든지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싶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눠서 그 니즈에 맞게끔 만족시켜주면 단골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아까 보셨듯이 규모도 크고 종류도 많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가격도 제가 좀 싸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세 가지 다를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요. 면접을 보고 그 앞에서 사람을 평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만 같이 일을 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구분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 장사하는 집이니까 딱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끼가 있어요. 그 끼를 저는 많이 봅니다. 고객들을 응대할 때 어떤 끼, 센스를 많이 보면 안 가르쳐줘도 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저는 많이 캐치하는 편이죠. 고객 입장에서 직원이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지를 아는 방법은 계속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싼 것만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싼 것만 좋다, 좋은 장점을 계속 얘기하면 그 친구는 실적, 매출 위주로 고객님들을 보는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진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 고객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적합한 렌즈와 텔을 골라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돈적인 부분도 있고,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적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스크 자체가. 힘들 때마다 이겨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서점에 자주 갔어요. 그때의 어려움, 고민과 일치되는 책을 항상 한 권을 샀어요. 읽으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내 나름대로의 비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침체기가 오죠. 살다 보면 저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만 진실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시간이 약입니다. 힘내시고 견뎌내시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날 오니까 너무 슬럼프에 빠졌다고 빨리 나오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 슬럼프를 인정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면 언젠가는 곧 그 슬럼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고 견뎌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업이나 장사 일하다 보면 할수록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요. 물론 젊었을 때 도전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장사나 사업도 꼭 배우고 하시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꼭 나보다 먼저 경험하고 도전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고 배우고 난 다음에 도전하는 게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리스크가 커요. 실패 안 하는 방법은 진짜 성공을 먼저 해보고 잘하는 고수를 찾아가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안경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경이 제2의 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꼭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잘 맞추셔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요즘 이래 보면 너무 가격이나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안경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에 맞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진짜 안경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경을 잘 맞추셔서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